이번 시간은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사고는 한 90%가 주차 중이나 또는 출차를 할 때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취곡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이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서로의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지 않고 또는 나한테 불이익하게 판정이 된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때 주차, 출차 때 사고 나는 형태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바퀴의 타이어 부분하고 휠 부분이 손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차나 출차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할 때 경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너무 바짝대게 되면 거기에서 타이어 부분이나 휠이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도로에서 인도부분을 올라갈 때 진입턱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좁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히 넘어가다가 잘 사고가 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래된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스토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퍼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후진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범버가 부딪히는 일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퍼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출차 때 우리가 차량 뒤에 있는 또는 앞에 있는 이 볼드 부분을 어둡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무심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찬가지로 볼드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차량에 손상이 가게 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손님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주차하기 어려운 아주 좁은 공간이 남았는데 그곳을 주차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차량을 옆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거절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주차를 못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보다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운전 실력을 너무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만났을 때 일행하고 같이 손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끊기가 좀 하니까 키를 주면서 지하 2층에 가서 제 차를 좀 가지고 올라오세요. 네, 여기서 얘기 좀 마저 마치겠습니다 라고 손님이 요구하면서 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키를 받아 가지고 차를 출고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님을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경우지만은 거기 안에 현금이 얼마 있다, 뭐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실이 됐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은 귀찮아도 같이 가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손님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운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차량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란 남발을 다른
영업용 차량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자가용 승용차와 1톤 이하의 자가용 화물, 그리고 15승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렌터카, 이게 해당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렌터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대리운전 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렌터카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기본적인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손님이 알아서 이렇게 뒤에서 유도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뒤에 내가 봐줄 테니까 이렇게 차를 빼라, 아니면 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유도를 해주는데요. 절대 손님의 유도는 참고만 하고 믿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님의 책임이 아니라 기사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걸 유도를 해줬지만 결국 사고의 책임은 기사가 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취 고객에 대한 대응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손님을 만났을 때 이미 만취가 돼서 자신의 집이 어딘지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이 그런 고객을 만났을 때는 바로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내가 콜을 잡고 손님한테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까워서 그냥 감수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또 곤란한 상황이 겪게 되니까 아예 출발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일행이 이분이 취했지만은 집이 어디니까 거기까지 좀 안전하게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가족과 통화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하고 통화를 해서 차량하고 고객을 가족이 만나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유경험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겁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특히 여자 손님인 경우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크나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우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감정이 격화돼서 폭력을 행사하는 고객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의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콜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또는 콜을 잡고 손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여기 어딘데 일로 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바로 취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손님하고 만나도 결국 거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불쾌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한 취소가 좋겠습니다. 또한 손님하고 운행 중에 많은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가 요금 시비입니다. 이미 요금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상황실에서 금액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
원래는 그렇게 안 갔는데 뭐 이러면서 그 요금에 대한 시비를 거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고요. 또 분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또 중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누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대꾸를 안 하면 대꾸를 안 한다고 하고 대꾸를 하면 대꾸를 한다고 하고 처음부터 아예 시비 쪽으로 나오는 그런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감지를 하고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녹음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저히 심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CCTV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차를 정차를 시켜서 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콜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손님한테 주의를 줘서 갈 수 있으면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에는 요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이 화면에 대한 것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경찰한테 보여주십시오.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벌을 요청을 하게 되면 손님이 반드시 그 요금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하고 그 요금에 대한 시비를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촉 사고나 주차 중에 또는 출차 중에 사소한 어떤 차량 손상에 관련된 사고가 생겼다. 근데 그 사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겪을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고 예방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